자, 대장동으로 가겠습니다. 대장동이라는 곳에 전철이 있나요? 다음 내리실 역은 대장동 이런 거 없죠? 근데 이 대장동 이야기를 뻔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핵심은 뭐냐면 대장동이 이재명 비리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대장동은 법적 카르텔하고 경제 카르텔이 묶여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더 놀라운 게 이재명이 이 구조를 알았다면 오히려 이 사람 못했어요.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5천억이라도 환수한 사건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맞죠. 알았으면 이거를 혹시라도 저놈들에게 주는 돈 때문에 못하거나 방법을 미루거나 그랬을 수도 아니,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나무기 등등이 이재명한테 발린 거예요. 발린 다음에 어떻게든 이거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를 밀어준 사람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이들한테 어떻게든 돈을 회수를 시켜줘야 돼. 회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빈틈을 찾아서 이재명 몰래 암약해서 들어가 돈을 갖다가 그나마 자기네들을 통해서 돈 세탁하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면목을 세우면서 돌려준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암약하게 만든 주자들 그리고 이 암약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재명 지사를 자꾸 거론합니까? 대장동 할 때 그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수익률이 11만 %다.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천대유는 350억이 투자한 것이 이미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당금이 577억 원. 그러니까 이거는 1.5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미 처음에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더니 이제 이것은 딱 숨깁니다. 네. 나머지 이제 천하동인이라는 회사, SK증권 뒤에 숨어있던 1호부터 7호까지 회사인 건데 여기에 지금 3억 전체 1호부터 7호까지 3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금이 거의 뭐 그 3,400억 정도인데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억 원이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라는 그 곳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를 처음에 만들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거는 죽음으로 납입한 한마디로 이것도 자본금입니다. 근데 예. 그쪽에서 공격하기를 상대 당에서는 이것은 펀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투자금이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거는 자본금인 거고 이것이 끝나면 나중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금으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투자금에는 수백억 원이 이미 투자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쪽으로 수백억 원을 이미 투자했다. 그 자금을 줬다라는 사실도 이미 나와 있고 투자금이 얼마인지를 좀 봐야지만이 이것을 수익률을 계산할 수 그냥 있는데 근데 거칠게 계산하면은 이래요. 이 전체 돈이 1조 5천억 들은 사업이잖아. 그러면 산수만 잘해도 나와. 이자 1조 5천억 중에서 화천대유가 SK를 통해서 한 400억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일단 400억을 빼봐. 그럼 나머지 1조 4,600억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은행들끼리 합해가지고 이자 받으면서 한 7천억에서 8천억 사이를 갖다 집어넣었대요. 그럼요. 그러면 그걸 빼봐. 그럼 나머지 돈 7천억 정도는 어디서 냈다는 거야? 이 펀드가 낸 거야. 이 간단한 산수를 갖다가 지금 그거 갖고 그러니까 11만 %의 수익은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본금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퍼센트 때문에 사람들이 속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20, 30, 40대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도 있고 누구하고 다르게 청약 통장도 만들어보고 집도 거래해본 사람들은 이 언론이 조작질하는구나 진짜 그야말로 고무신 신고 다니던 시대에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국민의 짐당이나 그 밖에 이걸 끌고 가서 부풀렸던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욕을 먹는 게 이재명 지사가 자신 있게 하는 게 설명 안 해도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제 동수형도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럼. 이게 P2P 사람 대 사람이 서로가 이제 돈을 갖다가 대출해 주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이 P2P의 대다수가 한 70% 정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가서 부동산 개발하는 데 돈이 꽂히잖아요. 그래서 P2P로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종잣돈을 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대출을 해줘갖고 돈을 갖다가 쏠쏠하게 8% 9% 이렇게 따먹어본 그런 젊은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빠삭한다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자, 이게
김준섭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성한 개념도인데요. 네. 네. 복잡하면 복잡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해. 심플하게. 이렇게 여기 지금 각 주제별 대장동 개발의 설계와 결과에 따른 뭐 사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설계한 건 맞아요. 화천대유를 설계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맞추던데 대장동 설계한 건 맞고요. 대장동 개발 이익을 100% 다 시민 걸로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성남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았잖아. 네, 토건 비리 세력의 방해. 그래서 공영 개발이 무산되고요. 어쩔 수 없이 민간 합동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짤 때, 그 설계를 할 때 성남시가 50, 토건 비리 세력 50. 그래서 성남시는 사실상 한 푼도 안 내고 5천억을 환수하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남이에요. 예. 근데 그 지들끼리 나눌 때. 토건 비리 세력의 설계는 좀 달라요. 대장동 개발 이익을 100% 우리끼리 한 방 해먹자. 그렇지. 이렇게 원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재명이 방해를 하죠. 네. 그래서 민간 개발이 무산돼요. 어쩔 수 없이 민간 합동 개발이 시작됐고 성남은 그 개발 계획 개발로 남은 그 50% 되는 그 돈을 환수를 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야. 나머지 영역은 어떻게 이재명이 개입을 할 수 있냐고. 한마디만 더 거기다 얹자면 얘네들이 2008년부터 여기다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 그럼 얘네들 돈이 안 들어갔겠어 여기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재명이 뺏긴 5천억을 뭘로 메꾸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008년부터 돈을 갖다 묻어놓기 시작해서 그 돈이 이재명에 의해서 2010년에 날아가 버릴 공중 분해될 그런 위기에 처해가지고 난리 나고 거기서 또 누구는 가가지고 막 기소돼가지고 진짜 잡혀 들어갈 뻔하고 이랬던 상황이 아사리판이 딱 느껴진 다음에 이재명이 두려움을 알고 자 이제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우리가 원금이라도 좀 회수하자 이러면서 나중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재명이? 근데 제가 아까 법조 카르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나무기, 로비하고 돈 받았던 게 8억 3천만 원이야. 네. 나무기 변호사가. 네. 이 사람이 구속되자 2015년에 박영수 그리고 조현성이라고 이 사람이 청와동인 6호야 6호. 조현성 변호사. 이 사람이 이 남욱을 변호를 합니다. 그 남욱이 1, 2심 모두 유죄를 받아요. 그렇죠. 그때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때린 사람이 바로 최재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무죄가 나오니까 남욱이 박영수 조현성이 속한 법무법인 강남으로 들어갑니다. 예. 얘들이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딸이 뭐 아파트를 받고 뭐 5억을 받고 하는 그게 다 이해가 되잖아. 그렇지. 여기 이재명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애꿎은 유동규만 갖다 계속 때리고 있잖아 지금. 지금 여기서 이재명이 설계했다라고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반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도 반을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그렇죠. 있도록 만약에 그 위례 도시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오늘 토론회에서요. 처음에 우선적으로 환수하는 것을 안 했더니 몇백억을 주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150억인가 이거밖에 주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결과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해서 이익을 계산을 해서 무조건 선으로 경기 그때 당시 이제 성남이죠. 성남에 무조건 먼저 받는 걸로 했던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한 게 맞다. 그런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그 내부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이 내부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 설계는 그쪽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이재명이 설계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심지어 하나은행에서 다 낱낱이 브리핑을 했어요. 처음에 자 누가 AMC 할래? 누가 자산관리회사 할래? 그러니까 여러 팀들이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화천대유가 제일 돈이 짱짱하게 있었고 이미 들어간 돈도 많아서 뭐 그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로 훨씬 더 실행력이 있어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한테 준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에서 본질이 다 나왔다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대장동을 통해서 땅을 한번 해먹으려고 이전에 막 돈 많이 깔아놓고 막 했다가 이걸 놓치게 되면 죽겠으니까 원금이라도 회수하자 그러면서 가가지고 읍소에서 가져온 게 또 최태원. 네. 그 그것 하필이면 또 때문에 그때 나오죠. 당시에 빵에 들어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 어. 때문에 지금 고소당한 데들이 있으니까. 예. 일단 성수형은 지금 법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요.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엔 설계했다는 게 칭찬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장 생각하면 당대표 취임할 때 불과 1년 몇 개월도 아닌 1년도 안 된 시기에 규정 바꿔야 된다고 징징대는 실행력 없는 사람과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한 번도 안 해봤던 짓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데 조건이 안 좋아서 돈을 빌리지도 못하게 거기다가 뭐 다른 거 투자도 못 받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고 노하우가 있어서 그나마 선으로 돈을 땡겨서 이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재판도 이길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경험치가 더해지면서 앞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빌리건 뭐하건 우린 수익을 챙길 거니까 복지에 쓸 비용이 나올 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검토를 오래 했었는데 그 검토 결과가 안 나오고 주저하다가 실행할 계기가 됐다 하게 되면 정광석화처럼 밀어붙이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탄력받는 것. 지금 사실 우리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왜 우리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 같은 거 끼고 보면 방어력만 놓지 공격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근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은 덩치는 크고 괜찮은 것 같은데 칼잡이만 하지 방향을 못 잡는 것 같고 홍준표는 똑똑해 보이는데 손이 느리고 잘 못하고 옛날 프레임이에요. 슈미트 얘기하게 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공력이 밝혀지는 거 보니까 칼도 잘 쓰고 머리도 잘 쓰고 없던 일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이익 좀 제대로 하겠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공적으로 돈 가져가는 이 몇백조의 나라를 깨트리고 싶은데 처음으로 선포에 나온 거예요. 2,580조입니다. 2,580조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법적 카르텔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경제 카르텔인데 미스테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태원이 지금 뭐 고소하고 막 그런데 SK 최기현 이사장이 키앤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에 연 10%로 돈을 400억을 빌려줘요. 예. 그 키앤파트너스가 이 돈 가운데 351억을 화천대유에 2015년에 종잣돈으로 대여를 해요. 맞아요. 골 때리는 게 최기원이 키앤파트너스에 10% 이자로 빌려주는데 이 키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6.9%를 빌려줘요. 그렇게 빌려주는 건 없어요. 빌려주면 줄수록 손해가 나는데. 근데 너무 웃겨. 2015년이었고 야. 2017년에는 그 6.9% 이자를 25% 이자로 올려요 또. 갑자기. 이게 대부업 법정 사채 최고 이자율이야 이게 맞아. 25%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거 투자금이다 하고 바뀌어요 또 그게. 그렇지. 이게 뭐냐 하는 거지. 지금 선수도 한번 이야기해봐봐.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야. 난 몰라.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그래도 한 40억대 투자는 받아봤던 사람이잖아요. 44억짜리 뭐 해본 이런 식의 계약은 대한민국에 이제까지 없습니다. 눈에 뭐 귀걸이 코걸이만 했지 그걸 눈에 걸거나 이에 걸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희한한 계산법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10% 이자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원 뭐 아니면 다시 대출을 해주는 건 그거보다 낮은 이율이 나오는데 거기다 대출해준다? 이걸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351억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약정을 바꾸면서 955억짜리 투자 수익권 증서를 확보를 해요. 이것도 진짜 웃긴 거야.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이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집값이 오르는 시기여가지고 이제 네. 대박이 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쉽게 표현해서 그 키네파트너스에서 950억을 더 가져가겠다고 지금 숟가락을 얹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화천대유에서 받아줘. 이거 미스테리인 거. 이 돈은 결국에는 어떤 놈이 미쳤다고. 이렇게. 네, 지금 이 부분을 수사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정치인은 현재까지는 여기 이제 돈이 흘러가는 구조에서 정치인은 여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이것을 수사로 지금 밝혀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의 금융이 지분을 따지자면 43%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7%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익을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천화동. 이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화천대 천화동에서 다 가져간 건데 이상하잖아요. 이건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건 또 어려운 게 아닌 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근데 국조 얘기는 그나마 들어갔어요. 근데 특검을 하자는 것이 특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세우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수사라고 의심스럽다, 이상하다 하는데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지처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좀 이것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의심을 빨리 굳이 수사를 해야 하자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하자면 세탁소가 돼버린 느낌이잖아요. 네. 정치 그 재벌들은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이 자금 세탁을 해서 비자금을 모아두거든요. 그렇지. 그 세탁소가 아니냐. 지금 저 맡길 옷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옷은 안 받아요, 또 여기는. 돈만 받지. 돈만 세탁하지, 뭐, 일반 옷은 안 받아. 근데 사람들이 정말 댓글에서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 중에 아니 특검 딸도 지금 뭐 이상한 거 받았다고 골치 아픈데 그걸 특검으로 또 다른 특검 세워놓으면 되겠어? 특검에 밝힌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게 상식이죠. 조사 속도가 늦어졌다. 압박이 가해고 사회적 여론이 켜지면 조사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럼요. 빨리 결과가 나오게 되고 디지털로 돈 추적만 해보면 나올 거를 빨리빨리 하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돈 추적은 있잖아요. 통장 하나 깐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도대체 난 거기서 통장 까는 사람의 멘탈은 뭔지 모르겠어. 아니 세상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냐? 야 통장 네가 몇 개가 있는 줄 알고 한 개만 까놓고 그거 갖고 다 투명하게 갖다 밝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온라인 전용 계좌 써라. 씨발. 그러니까 들고 있냐. 어차피 그 할아버지가 은행 가실 거 아닌데. 웃기고 자빠지네. 재밌어요 요즘.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오는 얼개는 언론이나 저쪽에서는 유동규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재명과 연관성을 찾지만 실제로는 유동규 인터뷰를 봐도요. 황당해해요. 그리고 실제로 유동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참여 안 할 정도로 상당히 사이가 멀어졌고 이야기 들어보면 유동규 씨가 따로 운영하던 그 영화사 하나에다가 경기도한테 이렇게 투자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투자가 까였어요. 까였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관광부 사장까지도 내려놓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계 법적 카르텔하고 그리고 경제 카르텔이 이렇게 공동으로 뭉쳐서 자기들끼리 한쪽에서는 지켜주고 한쪽에서는 그걸 가서 돈을 받거나 비자금을 만들고 이 구조에 놓여 있으면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이게 법조 카르텔이라니까 용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검찰 우리가 검언 유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카르텔이야. 검언 카르텔이었다면 이게 검사 출신들이 나와서 지난번에 있었던 채널의 이동재와 한동훈처럼 결국 이쪽 법조계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언론과 함께 그냥 여론만 움직이려는 게 아니라 해먹으려 했었던 혹은 해먹었던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많다. 만배가 형이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녔던 전직 검사들과 남욱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녔던 전직 검사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고문으로. 세상에 여기서 우리나라 특수부 검사들 이름 다 나와요. 오늘 윤석열, 김기동. 낮방송에 그걸 그러니까. 분석을 해드렸는데 나 김기동이 나올 줄 몰랐다 진짜. 그거 진짜 충격 아니야? 김기동이 나오면 빼박이야 윤석열은. 김기동하고 한동훈하고 이 관계들이 쭉 있는데 전부 다 윤석열의 남자들이야. 다. 그럼. 그 밑에 와 놀랍더라고. 그 패거리들 그러니까 언론사는 어떻게든 광고를 먹고 사는데 이 광고에 가장 많이 주는 게 아파트 시행사 분양 뭐 이렇게 하는 건설 쪽입니다. 근데 이 건설 쪽은 어떻게든 인허가 문제가 얽히게 되면은 끝나는 거니까 검찰 쪽에 붙을 수밖에 없는 쪽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엮여 있고 이들이 이익까지 공유했다.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이 민주당에게 약재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걸 밝혀내야 되는 거죠. 50억 그룹 다 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씀 중에 전부 다 국민의힘 쪽이고 윤석열 쪽 연관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친박. 그런데 성대 출신의 친박도. 그래서 네. 그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맞아요. 나오는 거고. 성균관 스캔들. 근데 지금 유독 하나 그냥 유동규 씨, 그러니까 전 경기관광공사 사람이 이거 한 사람이 이재명과 연관이 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캠프에 정말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캠프에 없는 건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 뭐 또 우리 그 2018년에 말씀 주셨지만 결별했던 거죠. 2018년도에 그때 경기도지사 나갈 때도 그때 캠프에도 합류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측근이라는 분은 직접 합류하지 않아도 주변에서라도 일을 하는 게 맞거든요. 측근이라면 캠프에 합류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 절대로 측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요. 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김태희님 성수염 성대인다 그러는데 저는 서강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문에 낯짝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고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구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실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이 특검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국민의힘에 넘어가는 것이고요. 예. 그 사이에 특검이 만들어지는 최대 빠른 기간 3개월 지나도록 의혹만 부풀리는 지금 수사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특검 받아라 말아라. 그거 곽상도권 물타기입니다.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건 간에 이게 지금 무슨 뭐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이재명 비리 나와라 하고 있는데 막 곽상도 터지고 윤석열 아버지 건 터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동 나오고 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진짜 이거는 뭐
완전히 이게 좀, 이걸로 괴멸할 것 같아. 좀 다르게 그 보면 특수부 검찰 라인들과 국힘과 그리고 법조팀의 기자들. 실제로 지금 화천대유 7호는 또 머니투데이의 두 번째 그 법조팀장이었던 배모가 또 였고 서로 사이 안 좋은. 이 법조팀들의 버릇을 전부 다 검찰이 특히나 특수부 검사들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게 만든 원흉 중에 한 분이 김만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분이 그리고, 네. 자기가 골프를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검찰과 데리고 골프를 치면서 돈을 갖다 자기가 내주고 또 법조팀 후배들한테 명품백을 선물하면서 이들을 관리한 거야. 그러면 야 참.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 중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기부 체납 5,503억 원이 현찰이 전부 다 아닌데 현찰은 1,800원이고 나머지는 기부 체납이고 이것은 민간 개발업자가 100% 한다 하더라도 기부 체납으로 그 정도 도로 같은 거 공원은 다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는 사업 면적의 딱 8% 내에서 예. 그것도 그 사업에 연관된 도로라든지 공단. 뭐 다리라든지 이 정도만 설치하는 것이 그러니까 8%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503억 원이라는 것은 거의 사업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뭐 민간에서 해도 기부 체납으로 어차피 다 받는 거다라는 얘기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예. 것도 명확하게 대변인은 말씀드릴게요. 근데 김경률 같은 사람한테 말을 섞어주지 마. 걔네들은 너무 몰라. 회계사 오는데 이게 나 뭐 하나만 기부 체납도 얘기할게. 몰라. 하나만 짧게.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그 이재명이 나쁜 사람은 맞아요. 그 공간에 있는 데서 공원 만들고 다리 만드는 거 그쪽 일인데 멍뚱한 시내 중간에 공원 짓게 10km 만들고 떨어진 곳에. 하수구 만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용어 쓰는 걸 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중앙에 있고 뭐 이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사람들은. 근데 그걸 노려서 하는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건데요. 그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돼도 보통 다른 정치인 같았으면 얼마 벌었다고 얘기 금액을 기억 못 해요. 그렇지. 근데 그 정확한 금액을 집어넣고 구분하는 거를 외우고 있다는 거 꿰뚫어 본다는 점. 이게 다른 점 중에 예. 하나죠. 그 목요일 날 있었던 민주당 후보들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유동규가 대장동 비리에 연루됐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정도 워딩 나왔으면은 지금 혹시나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보시는 분 중에 한 두 분 정도 이재명 못 믿겠다는 분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걸려 있는 워딩이야 이게. 유동규가 비리에 연루됐다면 내가 책임질게. 저들은 기뻐하죠. 네. 저렇게 쉽게 자리를 목요일 거는 날이면 사람이 오늘 아니라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방송 나가는 거 일요일이니까. 예. 아, 예. 네. 자, 왜요? 아니요. 절대 시제를 얘기하는 그 거니까. 워딩은 아니었던 정확하게 것 말하면 같은데. 책임지겠다는 게 뭐냐면 도의적인 책임을 갖다 그때 이제 지겠다는 시장으로서의 그럼요. 이제 예. 그 책임인 거지. 이분은 유동규가 어떻게 어차피 하는지 모르는- 유동규라는 분은 어차피 이재명 후보하고 상관 있는 연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루가 됐는지 뭐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재명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밝혀지면 그래도 내 산하의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기관장이었으니까 그 그래서 정도 도덕적인 그 정도 그런 책임을 갖다가 네. 지겠다. 어쨌든 이 정도. 간에 네. 이 워딩은 실제로 대선 후보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자신감이 있죠. 예. 분명히. 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윤희숙은 아버지가 세종에 땅 산 걸 몰랐다. 그렇죠. 이준석은 아버지가 제주도에 땅 산 것을 처음 알았다. 예. 윤석열은 아버지가 연희동 집을 김만배 누나가 싸게 산 것을 이번에 알았다. 참 특이한 집구석들이다. 아니 곽상도도 그렇잖아. 내가 회사는 소개시켜줬지만 아들이 퇴직금을 50억 받았는지 몰랐다. 진짜 이거잖아. 그랬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 곽상도가. 음식 불효자니 이 갖다 새끼. 놓고. 복권 당첨돼갖고 아빠한테 안 올리는 거 똑같은 거잖아. 빙고. 사실이라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